(2024년 4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항공산업에서 5천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1회 혹은 상시적으로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개최해 구직자와 전국 공항 내 상주기업 및 항공 분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 분야 청년 인턴 사업을 항공 분야로 확대 적용해서 오는 4월부터 6월 사이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 270명을 선정해 직무별 인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존 정책의 표현이 다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 또는 명시적으로 변경돼 28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양측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수출 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제 외공 간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들이 밀가루와 같은 생활 필수품과 주요 신선식품 가격을 일제히 인하합니다. CU는 내일부터 과일의 경우 서량 딸기 500g 상품을 11,500원에서 9,500원으로, 오렌지 2개를 4,000원에서 3,20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GS25는 못난이 감자 800g 상품을 2,900원에서 2,500원으로, 꼬맹이 고구마 700g을 3,500원에서 2,900원으로 각각 인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콘택트렌즈는 유통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판매를 통해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건보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건보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된 시의회 청사라 하더라도 출입을 막는 관리자를 밀치고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을 막는데도 방호 요원을 밀친 건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주거 평온을 해친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는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왕벚나무가 4월 1일에 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7일 늦었지만 평년보다 7일 빨라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또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군락인 여의도 벚꽃도 평년보다 6일 빠른 그제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시행하기로 하고 추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비상수급 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가격 안정 자금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할인 지원 할인율을 이달까지 30%로 유지하고 지원 대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몰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과일 직수입 품목은 11종으로 확대하고 오는 6월 말까지 모두 5만 톤 이상을 최대 20% 할인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세계 양강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 통화로 4개월여 만에 소통했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이어진 통화는 미중 사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만 해협과 기술 전쟁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두고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기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군수물자 수송과 인력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이언트 판다인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푸바오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팬들과 함께 배웅 행사를 마쳤습니다. 푸바오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측 전세기를 통해 스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로 이동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용인 푸시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중소금융권이 5에서 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 2천 명이 이자 1,163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환급 예산액 3천억 원의 약 38.8% 수준입니다.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에서 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출범하고
올해 69개 과제에 총 7,102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과 노인 돌봄, 건강질병관리처럼 사회복지 분야에 755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AI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3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우울증을 디지털로 치료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일본의 오츠카 제약과 미국의 의료 IT 업체가 공동 개발한 리조인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 보조요법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승인했습니다. 리조인은 얼굴 표정을 이용한 인지기능 훈련과 인지행동요법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6주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우울 증상을 개선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는 성인 환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웰니스 앱과 달리 리조인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확인되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다면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기표한 투표지는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파업 시 1호선에서 4호선의 열차 운행률을 현행 60%대에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노사 협정에 따라 파업을 해도 오전 7시에서 9시 운행률을 100%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간대 평일 기준 1호선에서 4호선은 65%대, 5호선에서 8호선은 79%대입니다. 이에 사측은 파업 시 1에서 4호선 운행률을 5에서 8호선 수준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가 3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조정 신청 결과는 6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인 1.5명의 2배 수준입니다. 4월 접어들면서 봄 기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는데요. 주말 사이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 월요일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7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5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남쪽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에는 이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에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8도, 광주가 10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와 대구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4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